네, 월요일 이 시간 집중 분석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제 만나고 오셨는데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레저산업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임수진 선임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레저산업 담당이시라고 하셨는데 네네. 올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올 여름에는 일단 하와이 벌써 다녀왔고요. 잘 다녀오셨네요. 일본을 한 번 더 갈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세요. 네,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저 쪽에 있어서 분위기를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그래도 실적 선방했다. 다만 늘 꼬리표처럼 들려오는 얘기는 주가는 왜 조용하냐였거든요. 이 부분부터 한번 저희 점검해 볼까요? 일단 레저 업종에는 크게 여행 산업 그리고 카지노 산업 이렇게 두 분류가 있는데 5월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개선세가 기대 이상이었고 네. 했는데 6월부터 갑자기 카지노 그리고 여행주 모두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 6월 초부터 고환율 이런 것도 있었고 반대로 일본이라든지 중국 지역 같은 경우는 환율이 조금 더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유럽이랑 미국 같이 약간 중장거리 노선으로 갔어야 했던 수요가 좀 단거리에 몰리면서 좀 실적이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중국 당국에서 좀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 환전 가지고 좀 사람들을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부패 정책이 최근에 좀 시들해지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게 좀 꺾였다. 압박은 여전하다 이런 시각에서 국내주뿐만이 아니라 마카오 카지노주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주가에 반영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좀 힘도 붙여 보이는데 또 2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줄곧 들으셨다시피 비수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또 돌입을 할 텐데 저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와줄 거다라는 기대가 여의도에선 있긴 하던데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비수기다 보니까 여행업종으로는 계절성 영향으로 한 마이너스 20% 송출객 수가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단에서 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3분기랑 4분기는 아무래도 연휴가 길고 뭐 방학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에서 턴어라운드를 보이겠지만 저는 주가단에서는 사실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지냐가 중요한데 지금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중장거리 노선, 예를 들어 미국이랑 그리고 유럽 같은 노선들이 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예약률이 상당히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체크 포인트로 결국 보려면 이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회복을 할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최근의 추세가 사실 옛날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예약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그 당월에 예약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레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레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여기에서 작용을 한다 하면 다시 회복하는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정말 즉흥으로 가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이제 뭐 시즌을 탄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움직이시는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벤트도 있고 하다 보니 3분기부터는 그러면 또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는 너무 좀 이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 시각에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여행 산업, 레저 산업 자체가 그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민감한 산업입니다. 현재 내수 소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환율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각에서 예약률도 안 나오고 인바운드도 생각보다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카지노주에서는 뭐 중국 VIP 포함해서 VIP 전반적으로 인당 드롭백이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봤을 때 3분기는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칠 것이다. 그래서 좀 안 좋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높게 보고 있긴 한데 그 하단을 오히려 약간 투자자분들은 선제적으로 이미 보셨고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다시 상방 압력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개선될 여지를 그래도 좀 기대를 품어본다라고 했을 때 밸류를 어디에 좀 더 가치를 좀 더 보면 좋을까요? 뭐 여행도 있고 카지노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 들어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은 원래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행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너무 약간 성수기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되게 높은데 저는 두 종목 모두 다 약간 9월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추석이 있고요. 추석은 사실 중국에도 있는데 그게 중추절인데 그때 수요가 한 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턴어라운드를 그 양쪽 종목 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냐 했을 때 저는 여행주보다는 지금은 카지노주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스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VIP 단에서는 사실 시장이 기대보다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일반 매스 비중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약간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카지노가 훨씬 좋고 그리고 9월에 만약에 중추절에 특히 중국 VIP가 돌아온다면 훨씬 더 업사이드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카지노 쪽에 있어서 밸류 매력도를 더 점쳐주셨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나온 뉴스 쪽으로 한번 보면 뭐 카지노 단에서도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지만 하나투어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야놀자가 인수전에 뛰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짝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제자리입니다. 근데 하나투어가 실적이 나쁜 게 아닌 걸로 또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리스크가 이렇게 발목을 좀 더 많이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매각 의사를 발표를 했을 때 주가 하락이 좀 꽤 네. 컸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아무래도 야놀자 네. 얘기가 나오면서 그날은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시각이 조금은 변화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작용하다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호재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은 기존의 FI들보다 SI 예를 들어 미국의 엑스페디아라든지 부킹닷컴 그리고 중국의 트립닷컴도 인수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사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오를 업사이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약간 부진한 리스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실적단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네. 실적에서의 개선세를 확인하는 것이 아무래도 레저 전반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9월을 조금 더 9월이 눈여겨보시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전에 여행일까요? 카지노일까요? 어디가 밸류에 있어서는 매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드렸을 때 카지노 쪽으로 언급 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카지노 단에서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로서는 어떤 포인트 위주로 좀 골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행 업종, 레저 업종 그 전반적으로 봤을 네. 때 아무래도 지금 모멘텀이 그렇게 많은 산업은 아닙니다. 기대하고 있던 뭐 3분기 성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 존재하겠지만 지금 타 종목에는 여러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라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는데 그게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카지노 중에서도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매스 비중이 한 80% 되고요. 나머지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한 20%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바운드 추이가 좋으면 당연스럽게도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임팩트가 제일 크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에는 그러한 효과도 있겠지만 4분기에는 그 롯데관광개발의 리파이낸싱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 작용하면 하반기에는 롯데관광이 제일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금 연기금이 네. 내리 담고 있는 종목이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0거래일 연속해서 연기금이 모아가고 있는 구간에 있다는 점 챙겨주셨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 롯데관광개발은 지금부터 진입해서 한 9월 정도 아니면 하반기라고 한다면 10월, 11월까지 열어놓고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실적도 굉장히 좋겠지만 결국 7, 8월이 또 제주도의 지역성 특성상 굉장히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7, 8월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9월엔 중추절이 있고 또 가까운 11월에는 리파이낸싱까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가장 이어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긴 호흡으로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언급 주셨고요. 그런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모멘텀 강도가 또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커져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임수진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